여순 사건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작업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명확한 진상규명이 시급하지만 법 개정 등의 제도 보완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과 한 선상에 있는 제주 4.3 사건 피해 유족들은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임종 제주 유족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 분양 자격 소송에서 임차인이 이겼습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이 호남 끌어안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 비이재명계 후보들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와 오늘 순천에서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순천에서 서울과 전남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2명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또 광양 지역에서도 서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1명이 확진됐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실수로 실온에 방치된 코로나19 백신 1,000명분이 전량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72병이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14시간가량 실온에 방치됐습니다. 해당 백신은 75세 이상 어르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접종 물량으로 기존에 보관돼 있던 백신을 이용해 접종은 차질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보건소 직원이 냉동고에 있던 백신을 냉장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고 질병관리청에 폐기 또는 재사용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과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후속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73년 만에 이루어지는 진상규명, 유족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데요. 충실한 조사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위령탑 앞에 선 유족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꽃을 올립니다. 그토록 바랬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마음의 짐을 덜어낸 유족들은 73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명예를 잊게 해병시키게 되었음을 고하나이다. 오역의 역사를 바로잡게 길을 밝혀주소서.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등진 다른 유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를 한 걸 보지 못하고 이렇게 참 운명을 떠했다는 게 또 2번 마음 아픈 일이지 않아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안부와 전라남도는 시행령과 조례 제정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희생자가 10,000명이 넘고 피해 지역도 광범위한 데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중앙정부 차원의 사무처가 도 소속의 실무위원회로 변경돼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제주 4.3의 경우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무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추가 조사가 진행됐지만 여순 사건은 남은 유족들마저 70, 80대의 고령이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에서 법 개정 등의 제도 보완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앙에 있는 명예회복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다시 내려가서 마을별로 전수조사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시간, 예산,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토론회 등을 통해 실효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시행령 제정과 특별법 개정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를 정치권과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선상에 있는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하지만 제주 4.3 특별법은 이미 21년 전 제정됐고 기념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 유족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오임종 제주 유족 회장을 조희원 기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먼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4년 전 3.1절 날 제주 북국민학교에 3만 명이 운집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는데 통일된 나라가 아니고 분단된 나라고 갈 것 같다. 통일된 나라를 원하는 집회 시위를 합니다. 이때 집회를 마치고 관덕정 광장으로 나오는데 그 기마 경찰의 말에 학생이 치이는 사고가 납니다. 군중들이 항의를 하는데 이때 총기 난사 사고가 나서 6명이 희생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기관, 법원, 경찰 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3월 10일 파업을 합니다. 총파업. 제주도가 마비돼 버리죠. 이때 미군정 당국은 경찰들을 총동원해서 탄압을 시작해서 학생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현상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항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4.3입니다. 제주의 초토화 작전이 48년 10월 17일에 시작됩니다. 이런 초토화 작전이 일어나는 바로 이틀 후에 여수에서 일어난 항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제주도민이 학살을 하고 있는 이런 학살을 반대한다고 일어난 항쟁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여수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고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곳이 평화공원이잖아요. 여기를 세우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이름은 왜 평화공원이라고 명명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평화공원을 만들자는 여론은 40주년쯤 됐을 때야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추모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령공원이라 하나 만들어보자. 이거 시민사회의 요구였습니다. 유족들보다. 한 5년쯤 지나니까 제주도 당국에서 그러면 추모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용역을 들어갑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화해 상생을 가자. 그리고 평화로 가자. 그래서 평화공원으로 명명을 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또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까지 이렇게 국가에서 공식 선언을 하기도 했었죠. 앞으로 제주 4.3 유족들이 풀어야 하는 숙제는 어떤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저 평화공원 전시실에 가면 백비가 누워 있습니다. 이름을 못 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진짜 그게 아쉽습니다. 이거는 우리 유족들과 학자들 연구를 더해서 저 비년간에 누워있는 백비를 꼭 일려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숙제가 국가에서 이번 배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배보상이 끝나고 그 유족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재발 방지를 해서 진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최고의 목표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 이 영령님들을 헛된 죽음으로 안 해, 진짜 평화의 미래를 삼아 들어야 이 영령님들 제대로 해온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번 특별법이 4.3 해결의 마지막 단계로 가는 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유족들 따위는 새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 순천 1019 사건 유족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수 순천 지역 분들께 진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진짜 여순 항쟁이 없었다면 이 항쟁이 없고 제주도에 토벌을 해버렸다면 지금 진상규명 정부 보고서에 남아있는 25,003만 명이 아니라 제주도에 몰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진짜 동포의 학살을 거부하고 여수 19 사건을 항쟁을 해주신 여수 지역 국민들이 있었기에 제주가 그래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자꾸 진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동백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가 여수와 함께 손을 잡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전라선 익산 여수간 고속철도 사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최종 반영됐습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면
기본 실시 계획과 공사 등을 거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전라선은 지난 2011년 기존 선로를 개량해 KTX가 운행되고 있지만 익산 여수간 고속 전철화 사업이 늦어지면서 시속 120km의 저속 처리란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수건으로 꼽혔던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은 수산물을 채취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굴 폐각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업체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산 부산물은 매년 85만 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어촌마을의 미관 훼손과 악취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우선 분양 자격을 두고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진통을 겪고 있는 지역의 다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광양읍의 한 임대아파트. 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우선 분양 자격을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들이 아파트 임차권을 불법 양수받았다며 분양 승인 부적격자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분양대책위원장인 A씨는 자신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보증금 등도 정상 납입한 분양승인 전환 자격자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최근 임차인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중간 입주 세대인 임차인 A씨가 부동산의 임차권을 불법 양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임차인 A씨의 온라인 활동 등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분양대책위원장이 승소함으로써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종래에 대단히 열악한 지위에 섰던 임차인들의 지위를 보호했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아파트 분양 전환 부적격 통보를 받고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300여 세대 임차인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합의부에서 판결을 하지만 이 판결 그대로 인용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입주민들이 우선 분양 대상자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낙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분양 전환 소송 판결은 순천의 모 아파트 등 유사 사례로 치열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비이재명 후보들이 어떻게 승부수를 걸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대선 후보들의 광주 방문도 잇따를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대표. 광주 출신임을 강조한 이 전 대표는 5.18 3법과 한정공대법 등 대표 시절 광주 전남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을 말하며 시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국민 분노를 자극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분야의 경험을 갖추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 가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 준 것이 오히려 고맙다. 대선 대진표가 완성된 민주당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대 비이재명계의 대결입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넘어서기 위해 비이재명 후보들끼리의 합종연행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하기로 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뜻을 같이 한다면 연대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정부의 계승 발전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이번 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광주 방문도 잇따를 예정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내일 방문하고 모레엔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이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경선 방식이 권리당원 50대 국민여론 50이다 보니 앞다퉈 민주당 심장부인 광주를 찾는 겁니다. 다음 달 예비 경선을 앞두고 시작된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총성 없는 전쟁. 민주당은 다음 달 예비 경선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에는 최종 대선 주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가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 슬로우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오는 11월 여수 오동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정형화된 축제가 아닌 지역 예술인들과 연대하고 건강한 먹거리 중심의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결합한 새로운 음식 축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13년 동안 서울에서만 열려오던 슬로우 푸드 축제를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여수에서 개최하는 만큼 많은 지역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본 청소년 다수가 불법으로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양 YMCA가 최근 광양 지역에 거주하는 6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전동 킥보드 탑승 경험이 있는 청소년 86%가 부모님의 신분증이나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주진우로부터 안전한 시설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